네, 안녕하십니까. 이재필입니다. 자, 주말 휴일, 즐거운 시간 보내셨습니까? 저는 오랜만에, 조금 좀 주말에, 토요일 날이죠. 바람을 좀 쐬러 갔었는데요. 가끔 가다가 제가 유튜브에서 얘기하던 그 친구가 뭐 놀러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하고 같이 소래포구를 갔었는데, 야, 아무래도 그렇더라고요. 뭐 전에 같았으면 뭐 그런데 사람들이 주말에 꽤 있었을 텐데 좀 뭐 거의 없었어요. 뭐 사람들이 거의 없었고 뭐 길은 조금 그 다리 좀 지나가는데 그쪽 길은 조금 막히긴 했었는데요. 어쨌든 지금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이겠죠. 이 코로나가 경제 활동을 굉장히 좀 많이 위축시키고 있다라는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실제로 우리가 벌써 느끼고 있죠. 자, 트럼프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느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여론조사 물론 뭐 가장 안 좋게 나온 뭐 그쪽 같은 경우는 지금 바이든하고 차이가 뭐 거의 20% 가까이 나고 있다라는 뭐 그런 여론조사까지도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트럼프의 연임은 물 건너간 거 아닌가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뭐 요거는 극단적인 그런 경우 같은데요. 저 20%까지는 뭐 그렇게까지야 차이가 안 날 수 있겠지만 어쨌든 트럼프한테 상당히 불리하게 돌아가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 바이든이 어떤 사람인가, 뭐 그분이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공부가 필요하겠죠. 자, 뭐 아마 이 영상 계속 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저 조 바이든이라는 이분이 제 영상에도 있어요. 그 조 바이든이라는 사람이 어떤 쪽을 주로 이렇게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지.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미리 공부를 해 본다라면 남들보다 상당히 좀 좋은 주식들, 먼저 갈 것들, 이런 것들을 선점할 수 있는 뭐 그런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난 주말에 트럼프가 연설이 있었어요. 연설이, 그거 집회죠. 뭐 대선 관련해 갖고. 자, 근데 이 자리를 사람들 올 거를 예상을 한 게 19,000석을 이렇게 자리를 준비했대요. 19,000석을 준비를 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뭐 이거 이 사람들보다 훨씬 더 올 것 같으니까 훨씬 더 올 테니까 또 장외에도 이렇게 좀 자리를 준비를 했는데요. 장외에서 또 연설을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그 자리조차도 다 채워지지가 않았다라고 합니다. 19,000개 정도 자리를 만들었는데 거의 뭐 3분의 2 정도만 거기 차고 그 장외에다가 연설을 하려고 자리 만들어 놨던 거. 뭐 이쪽에서는 아예 연설도 안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트럼프가 굉장히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쵸? 미국 사람들도 그 정말 이상한 사람 아니면 진짜 그걸 재선시킬까요? 아닐 것 같아요. 뭐 어쩌다가 얼떨결에 한번 이렇게 뭐 저 브렉시트처럼 영국 사람들 그랬다 그러죠. 브렉시트 되고 난 다음 야 우리가 뭔 짓을 낸 거냐 이랬다는데 그거하고 마찬가지로 미국인들 같은 경우도 뭐 대통령 그런 사람 한 번 뽑았으면 됐지. 또 연임을 하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좀 민폐가 아닐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뭐 미 대선 관련해 갖고는 뭐 그렇게 좀 돌아가고 있고요. 자, 주요 뉴스들 조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금요일 날이 선물 옵션 동시만기였었죠. 그래서 장중에는 이 변동성 자체가 굉장히 극심하게 나왔습니다. 굉장히 많이 출렁출렁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자, 그리고, 저런 것들이 조금 시장에 안 좋은 영향들을 줬었죠. 애플, 뭐 이쪽이 또 플로리다하고 애리조나, 뭐 이런 쪽에서 일부 매장을 다시 폐쇄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들. 그리고 미국이 상당히 좀 심각한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자, 주말에 또 코로나 확진자가 3만 명이 발생됐다라고 그런 소식이 전해집니다.
자, 3만 명이면 지금까지 우리나라 전체가 다 걸린 인구보다도 물론 뭐 인구의 차이는 좀 있겠지만요. 훨씬 더 많은 숫자입니다. 그리고 오하이오 주지사 같은 경우는 야, 이렇게 물론 뭐 저 트럼프는 저 경제 봉쇄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하이오 주지사 같은 경우는 이런 상태로 가면 안 돼 이거 이런 상태로 가면 다시 봉쇄를 할 수도 있어 뭐 이런 얘기도 좀 했고요. 그러면서 시장에 좀 이 하락 압력으로 작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좋은 소식도 있었어요. 평상시에 이 미중 무역 합의 관련해 갖고 좋은 소식이 나오면 주가가 많이 치솟았을 텐데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자, 미국하고 중국하고 하와이에서 회담을 했다라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근데 중국이 이 합의 이행을 위해서 미국산 농산물을 수입을 가속화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자,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이게 꼭 미국산이 아니더라도 농산물 수입을 좀 해야 될 그럴 입장이죠. 자, 그리고 뭐 일단 뭐 그런 것들이 뭐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요거는 미국산 수입을 가속화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는 어쨌거나 시장에 긍정적인 그런 얘기였는데 그렇게 힘을 못 쓰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WHO에서는 지금 베이징 쪽에서 코로나가 또 뭐 많이 유행하고 있죠. 자, 근데 이 지금 유행하고 있는 그 바이러스는 변종이 유럽에서 유행했던 거기서 유럽 바이러스가 변종돼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고요. 자,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변이를 굉장히 잘 일으킨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뭐 백신 같은 것도 만들기 굉장히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일반적인 백신 우리가 뭐 맞는 비형 간염이라든가 이런 백신 같은 경우는 잘 안 먹힐 수 있다라는 거죠. 바이러스가 변이를 해버리면 그런 것들이 안 먹히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 맞는 그런 백신들도 있죠. 뭐 DNA 백신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좀 이런데 변이하는 그런데도 좀 빠르게 이렇게 좀 대응을 할 수 있으니까 아마 뭐 그런 쪽으로 앞으로 조금 비전이 있지 않을까 뭐 좀 큰 돈은 그런 쪽에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제롬 파월은 경기 회복에는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보스턴 연은 총재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또 경제 회복을 방해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뉴스들을 간략하게 조금 짚어봤고요. 자, 글로벌 증시 움직임 모습들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주말에 뭐 대체적으로 아시아 시장 같은 경우는 괜찮은 모습으로 마감됐죠. 일본, 중국, 홍콩 뭐 다 좀 플러스였었고요. 자, 그리고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조금 플러스권으로 마감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가 0.37%, 코스닥이 0.64% 정도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었고요. 자,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조금 그렇게 만족스럽진 않은 모습이에요. 자, 뭐 그 미중 무역 협상 관련해서 좋은 얘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우려감, 자, 이런 것들 때문에 다우가 0.8% 정도 하락 마감했고요. S&P 500이 0.56% 정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만 0.03% 정도 강보합이죠. 강보합으로 마감됐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67% 정도 하락하면서 조금 안 좋은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나스닥 10분봉을 한번 볼까요? 변동성 정말 굉장히 컸었죠. 자, 보시게 되면 아침에 좀 갭으로 떠서 시작했었습니다. 얘네들도 갭으로 떠서 시작해서 뭐 조금 버티는 듯 하다가 급격하게 밀렸죠. 그랬다가 다시 반등 나오는 척 했다가 다시 밀리고 또 다시 반등 나왔고 반등은 시도는 했었지만 뭐 끝까지 이렇게 반등하는 모습은 아니라 마감 무렵에서는 조금 옆으로 횡보하는 그런 모습으로 마감됐습니다. 요거는 뭐 그런 요인도 있긴 있겠죠. 미국 시장이 지난 금요일이 선물옵션 동시 만기였으니까 아마 뭐 그런 부분들도 조금 있긴 있을 텐데
제가 지난주부터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있죠. 시장이 좀 기분이 안 좋아요. 그리고 아일랜드 갭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저 유튜브 댓글 보니까 뭐 아일랜드 갭, 예, 새로운 것도 배워갑니다. 뭐 이런 댓글을 적어주신 분도 계시던데요. 자, 굉장히 강력한 반전 신호예요, 아일랜드 갭은. 자, 그래서, 지금 뭐, 지난주에도 계속 드리던 그런 얘기지만, 조금 좀, 관심은 필요하고, 주의는 필요하고, 현금을 좀 만들어 놓으십사 하는 그런 얘기를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그래요, 그런 얘기가 있죠. 말을 물가에까지 데려갈 수는 있어도 강제로 물은 먹이지 못한다고 뭐 그런 얘기가 있죠. 자, 이거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셔야 돼요. 저는 뭐 이거 이외에는 불행히도 여러분들한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없습니다. 입으로 말로 이렇게 좀 주의하십시오 이런 얘기들 하는 거 외에는 실제로 제가 뭐 계좌 엔터키를 눌러드리겠습니까? 아니면 종목을 사드리거나 팔아드릴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자, 여러분들 스스로가 잘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죠. 자,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도 전고점에서 조금 좀 멈칫멈칫하는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전에처럼 시장을 절대적으로 뭐 가는 장이야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자, 조금 리스크 관리, 위험 관리가 필요한 뭐 그런 시장이니까 좀 어느 정도 계좌에 현금은 좀 이렇게 만들어 놓고 뭐 그렇게 시장을 바라보는 자세가 필요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수급 전체적으로 국내 증시 수급 지난 주말에 수급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뭐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뭐 하던 대로 했어요. 개인 투자자들 계속 매수하고 있고요. 자, 외국인들은 뭐 한 468억 정도를 샀는데 기관은 2100억 정도를 순 매도했고요. 연기금 쪽에서도 뭐 한 428억 정도를 순 매도하는 그런 모습으로 마감된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뭐 수급 같은 경우는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눈에 띄게 그렇게 달라진 수급은 없죠. 자, 코스닥 시장도 개인 투자자들 매수했고요. 자, 근데 뭐 외국인들은 코스닥 시장에서는 600억 정도를 매도했습니다. 기관이 303억 정도를 순 매도하는 모습이었고요. 자, 선물 시장 한번 볼까요? 자, 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 지난주 금요일에는 조금 매도로 바뀌었습니다.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 2,727억 정도, 그 정도 순 매도하는 모습이었고요. 그 다음에, 개인 투자자가 1,200억 정도 순 매수. 자, 기관 쪽에서도 전부 다 조금 순 매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뭐 선물 시장 같은 경우는 이 외국인들 선물 매수 포지션이 상당히 좀 많아요. 요거는 저 일부 좀 차익 프로그램 매도. 자, 이거하고 이렇게 엮여서 그렇게 돼 있는 부분도 상당 부분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옵션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콜 60억 매도, 금융투자는 콜 21억 매수. 자, 외국인들은 콜 매도, 금융투자는 콜 매수 이렇게 되죠. 자, 푸쪽도 마찬가지예요. 외국인들 31억 순매도, 금융투자가 39억 정도 순매수. 자, 그러면 외국인들은 양매도, 금융투자는 양매수. 자, 이렇게 대응했다라는 얘기인데 누적 포지션을 보게 되면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거의 없어요. 뭐, 매도 매수 이렇게 해놓은 게 그렇게 크지 않고요.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조금 아랫방향으로, 조금 무게 중심을 아랫방향으로 실어 놓고 있는 그런 수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 국내 증시 조금 움직임들 한번 이렇게 짚어보면서 코스피 10분 봉을 보면서, 한번 좀 흐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동성 상당히 좀 컸어요. 보시면 아침에는 빵 떠서 시작했죠. 아침에는 쭉 떠서 시작했다가 그냥 바로 밀어버렸어요. 바로 이렇게 밀어버리고, 자, 그 다음에 또 쭉 밀렸다가, 뭐, 그 다음에 오전에 조금 바닥을 찍고, 자, 오후장에는 조금 반등 시도를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자, 반등 나왔다가 조정받았다가 다시 왔다 갔다
자, 지금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방향성 자체가 10분봉에서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전의 움직임들을 본다라면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자,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인데 자, 더 이상 치고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상단적으로 조금 막혀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쵸? 말씀드린 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좌에 뭐 조금 좀 현금 비중은 조금 만들어 놓는 게 좀 현명한 그런 투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봉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코스피 시장 일봉입니다. 아직까지는 보시게 되면 22평선 자체가 살아있죠. 예, 22평선 자체가 아직까지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 뭐 엄청나게 무섭게 급락을 했다가 또 엄청나게 행복했던 시장이 쭉 이어져 왔죠. 자, 지금 여러분들 한 가지 당부를 좀 드리고 싶어요. 자, 초보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주식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뭐, 흔히 얘기하는 지금 이번에 동학개미 운동,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3월달 이후나, 뭐, 이럴 때 주식 투자를 해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시장이 무섭다라는 거, 정말 무서운 게 시장이라는 거, 이런 부분들을 못 느끼실 거예요. 왜? 주식은 사놓으면 돈 버는 거구나, 뭐 그 정도의 차이는 있겠죠. 크게 벌든 작게 벌든 그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버는구나 이렇게 생각만 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리스크 관리가 안 됩니다. 자, 꼭 이런 분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계좌에 개인 투자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계좌에 현금 있는 꼴을 못 봅니다. 그래서 뭐 저처럼 이렇게 방송하는 사람들, 저 전문가라고 저도 뭐 TV 방송 출연할 때도 그렇고요. 자, 이런 말씀을 간혹 계좌에 현금 비중 늘려놓으세요 이런 말씀을 자주 드렸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시청자들이 싫어합니다. 무조건 뭐 질러 몰빵 뭐 10배가 뭐 이거 따블이야 이렇게 좀 자극적인 얘기를 해야 시청자들이나 뭐 다들 좋아하시는데요. 그 지금 유튜브 같은 데도 뭐 3000% 가는 종목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3000%면 30배네요. 자, 최근에 몇 년 새에 30배 간 종목이 있나요? 없어요. 뭐 10년, 20년 이런 기간으로 보면 있는데요. 자, 최근 들어서 단기간에 그렇게 삼성중공업 우선주 뭐 그건 있을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이건 극도로 좀 예외적인 그런 부분들이고요. 자, 그래서 그런 자극적인 얘기들 이런데 여러분들 계좌는 거기서 죽어나가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좀 안타까워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친구가 토요일날 놀러를 왔다 그랬죠. 그 친구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친구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좀 그러죠. 야, 임마 현금 좀 만들어놔. 뭐 이렇게 계속 좀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런지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지금 벌써 지난주에 현금을 좀 만들어 놨어요. 그 친구 얼굴을 보니까 되게 평안했습니다. 되게 편안해 보이고 여유가 있어 보이고 그랬거든요. 자, 뭐 그것도 그럴 게 지금 계좌에 주식 있는 것들이 평가 차익이 상당 부분 좀 많이 이렇게 나 있는 상태고 또 뭐 지난주 후반에 뭐 주식을 좀 팔아서 현금을 좀 만들어 놨으니까 당연히 편안할 수밖에 없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친구 같은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겠습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여기서 또 치고 올라가면 그 현금으로 더 좋은 주식 그거 사면 돼. 내가 얘기해 줄 테니까 주식은 그냥 현금을 갖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서 잘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치고 올라가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빠지면요. 또 주식 쇼핑을 하면 돼요. 헐값에 그냥 많이 떨어진 주식들 쇼핑을 하면 되는 거니까 심리적인 요인에서 이기고 들어간다는 얘기죠. 자, 고스톱을 칠 때 우리 운7기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운이 7이고 기술이 3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주식 투자에서는 심칠기삼입니다. 심리가 7이고 기술이 3이에요. 아무리 기술이 좋은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심리적으로 무너져 버리면 이길 수가 없는 게 주식시장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심리적인 안정을 위해서라도 조금 현금 좀 만들어 놓으시고요.
그러면서 뭐 시장을 조금 느긋하고 차분하게 대응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뭐 일단 지금 뭐 지난주 후반부터 계속 조금 드렸던 얘기의 연장선상이죠 지금. 자, 조금 좀 계좌에 현금 비중을 좀 늘려놓자, 요게 드리고 싶은 얘기가 되겠네요. 자, 오늘도 뭐 저 해외 증시들, 미국 시장, 선물 쪽, 이런 쪽들 한번 눈여겨 잘 짚어 보시고요. 그다음 원달러 환율,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에서 수급 동향들, 요런 것들 잘 살펴본다라면 그 특별한 뭐 그런 힘든 뭐 그런 시장, 그런 대응하기가 까다로운 그런 시장은 아닐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